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기사 박병근입니다. 항상 바둑 실력 향상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주변에 아마추어 고수분들이나 프로기사분들께 여쭤보실 때면 항상 듣는 말이 사활 공부를 많이 해라 라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사활 공부라는 게 하시다 보면 어렵기만 하고 재미도 없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일단 사활풀이를 하시려면 수읽기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처음부터 혼자 해내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사활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현현기경이라는 사활책입니다. 현현기경이라는 사활책은 중국 고전 묘수풀이 중 하나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인 중국 원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300문제 이상 구성되어 있는 현현기경은 각 문제마다 특징을 담은 제목이 있어서 더 개성이 넘치고 재밌는 사활책인데요. 21세기 AI 바둑 시대까지 온 현재,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잘 정리해서 모던한 현현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문제의 이름은 덕이 3세, 마음이나 행동 건지가 일관성이 없다는 뜻을 가진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귀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흑돌 5점을 공략해가는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사활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 가지 후보군을 먼저 생각해 보신 후에 수읽기를 해 나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 후보군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곳 젖히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궁도를 좁혀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렇게 2의 1에 치중을 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정답풀이에 앞서 먼저 수읽기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수읽기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정답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이렇게 궁도를 좁혀가는 수에 대해 한번 수읽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궁도를 좁혀가게 되면 흑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궁도를 좁혀가는 거는 이렇게 받아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제 이쪽에서 다시금 궁도를 좁혀가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흑은 막는 거는 이렇게 끼워서 잡히게 돼서 흑은 막는 수가 아닌 이쪽을 단수를 치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백은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좁혀오는데 이때는 흑이 이곳을 막는 게 아닌 이곳을 두고요. 단수를 칠 때는 이 4점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때를 때를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살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제 첫 수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궁도를 좁혀가는 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바로 치중을 가는 수는 흑이 이렇게 최대한 궁도를 넓혀가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재차 궁도를 좁혀온다 하더라도 흑은 이 사활의 급소 자리를 선점을 하면서 이곳과 이곳 맛보기로 완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후보군 중에 하나인 이렇게 젖혀가는 수입니다. 젖혀갔을 때 흑이 막는 거는 알기 쉽게 이렇게 붙여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혀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흑이 막는 거는 백이 이어주는 게 아닌 이쪽에서 단수를 쳐서 흑이 때리더라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흑도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백이 밀고 들어갔을 때 흑이 막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은 이곳을 끼우고요. 이렇게 둘 때 이런 식으로 두면 알기 쉽게 이 흑도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젖힘으로써 이제 이 흑도를 완벽하게 공략해가는 첫 번째 문제 덕이 3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제 역시 젖힘의 맥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의 이름은 보란새, 천자가 타는 보석을 아로새긴 마차의 뜻을 가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흑한테 둘러싸여 있는 이 백도를 공략해가는 문제인데요. 언뜻 봤을 때는 이제 백의 형태가 완벽해 보여서 공략해가는 수 자체를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문제 역시도 이제 정확한 맥을 짚어가면은 백도를 완벽하게 공략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역시 세 가지 정도 후보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곳을 젖혀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서 궁도를 좁혀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곳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공략해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후보군들을 통해서 먼저 수익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백의 형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튼실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공략해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랑 같이 정답풀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살펴볼 수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궁도를 좁혀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렇게 백이 바로 막아가는 수는 흑이 이곳을 젖히고요. 이때 백은 이쪽으로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를 기다려서 흑은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백은 때릴 수밖에 없을 때 흑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 이곳을 찔러가고요. 백이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내려서게 되면 양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이렇게 응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백은 정확하게 이렇게 물러서서 받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흑이 이제 백을 공략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는 이 수인데 이 수 역시도 백이 이렇게 바로 차단해 가는 수는 흑한테 이 젖힘을 허용하게 돼서 백은 이제 양단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흑은 이곳을 정확하게 단수를 쳐서 이런 수순을 통해서 백도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흑이 이렇게 공략을 해올 때는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아닌 이렇게 위에서 받거나 아니면 금방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응수를 하시더라도 살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이 이제 급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서 이렇게 공략을 해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때 당연히 백은 이제 끊어가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흑이 이렇게 뛰게 되면 백도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받더라도 이곳을 단수를 쳐서 이거는 완벽하게 잡히게 되고요. 백이 이곳을 잇고 이런 식의 수순을 밟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곳을 백이 응수를 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흑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이 이렇게 공략을 해왔을 때 백이 끊는 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백은 이제 이렇게 받는 게 최선의 응수인데 이때가 사실 흑이 정확한 수익기를 요구하는 장면인데 이때 흑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거는 이렇게 이어서
백을 알기 쉽게 살려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흙이 이곳을 끼워가는 수.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수인데 이 수를 통해서 백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곳을 끼우게 되면 백은 이제 막거나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막는 수는 일단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뚫고 완벽하게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흙이 이곳을 끊고요. 백이 때리더라도 아까 전에 나왔던 모양과 동일하죠. 흙이 이곳을 찔러서 이렇게 끊더라도 이렇게 빠져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양을 보시면은 백이 사실 급소 자리에도 먼저 선점을 해 있었고 완벽한 형태로 보였지만 이렇게 저침의 맥을 통해서 정확한 수순을 밟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백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보란새라는 문제, 저침의 맥 문제였습니다. 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제 역시 저침 관련 유형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이름은 유중보새, 옛날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당대 바둑고수의 이름을 딴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백돌 이 6점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 돌을 이제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맥을 통해서 이제 수순을 밟아 가야지만이 이제 살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문제 역시 3가지 정도 후보군을 두자면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곳을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일선의 맥 한 칸을 띄는 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이 정답 풀이에 앞서 먼저 수있게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돌 살리기 굉장히 만만치 않았죠? 이제 저와 같이 정답 풀이를 해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실 수는 이곳을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붙여가는 수의 의도는 흙한테 이쪽에서 받아달라는 의도고요. 흙이 이제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백은 이곳을 이렇게 따라 막게 됩니다. 여기서 흙은 이곳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백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백도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차단을 시도하는 수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단을 했을 때 백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때리더라도 이렇게 뒤에서 침착하게 받아두게 되면 백이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잡는 수가 아닌 이곳을 가만히 내려서게 되면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은 다시금 이쪽으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려서 백은 이곳을 찝게 되면 완벽하게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첫 수로 붙여갔을 때는 흙이 이쪽으로 받는 게 아닌 이쪽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이곳을 둬서 귀의 흑도를 완벽하게 살려둡니다. 그때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는 이렇게 둬서 안에서 결국 두 집을 낼 수가 없게 되고요. 백은 이렇게 젖힐 수밖에 없는데 흙은 막아서 여기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단점을 지키는 거는 이어서 연결이 안 되죠. 백은 결국 이렇게 최후의 버팀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렇게 끊어서 결국엔 패의 형태가 나게 됩니다. 패는 이제 결과적으로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완벽하게 백도를 살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보실 수는 이렇게 일선으로 한 칸 뛰는 수인데요. 보통 이제 사활 문제나 묘수풀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일선이 굉장히 좋은 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죠. 여기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달라는 게 백의 의도고요. 백은 연결을 하더라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흙은 이곳과 이곳 양쪽을 다 지켜야 되는데 흙은 이곳을 받더라도 백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쪽을 차단하는 거는 이렇게 둬서 이 흙돌이 오히려 백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는 흙은 이곳에서 들여다보고요.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내려서서 연결을 차단하기만 해도 백은 안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 역시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 젖혀가는 수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당장 이제 이 안에서 뭔가를 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젖히는 수는 일단 발상 자체도 쉽지가 않죠. 흙은 당연히 이렇게 차단을 해 가게 되는데요. 백이 여기서 이제 이곳을 단순하게 단점을 지키는 거는 이렇게 알기 쉽게 잡히게 되고요. 백은 이곳을 단점을 지키는 수가 아닌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흙은 이곳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끊어 가야겠죠. 그때를 기다려서 백은 침착하게 이곳을 이렇게 내려서게 되면 이곳과 이곳 A, B로 완벽하게 백도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안에서 백돌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지만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접근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맥이었고요. 이런 수순 사실 실전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맥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역시 응용해 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문제 유중보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문제 역시 젖힘 관련 유형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이름은 이자도원세. 옛날 유신과 완조라는 두 사람이 길을 헤매다 배가 고파져서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산 위에서 복숭아를 발견해서 먹고 나니 배가 불러지고 기력이 충실해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살펴보시면 이 흙돌이 이 백돌 두 점을 품고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백이 정확한 수순을 밟아서 잡으러 가게 되면 이제 흙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이제 세 가지 정도 후보군을 생각해 보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두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곳을 먹여쳐서 두는 수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정답 풀이에 앞서 먼저 수있게 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읽기가 어떠셨나요? 원활하게 잘 되셨나요? 이제 저와 함께 정답 풀이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후보군 중에 이곳 먹여치는 수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곳을 먹여치게 되면 흙은 이곳을 때리겠죠. 때렸을 때 이제 백은 단수를 치고 재차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응수를 하더라도 이 백돌 세 점이 이곳과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완벽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첫 번째로 살펴본 이 먹여치는 수는 때려서 알기 쉽게 흙돌이 산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는 이렇게 일선을 한 칸을 띄는 수입니다. 이 수는 지금 이곳을 먹여쳐서 촉촉수로 잡는 수와 이곳을 이렇게 넘어가는 수 양쪽을 맛보고 있는데요. 이 수가 왔을 때 흙이 이쪽으로 응수를 하는 거는 백이 이렇게 먹여쳐서 결국에 이렇게 촉촉수 형태가 되면서 흙이 이렇게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백은 때리고요. 재차 이렇게 흙이 때릴 수밖에 없을 때 이곳을 찝게 되면은 전체 흙돌이 두 집을 내지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쪽 연결을 차단하는 수가 아닌 이쪽 단점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이제 백은 이쪽에서 연결을 시도를 해야겠죠. 그때는 흙이 이렇게 침착하게 늘어두고요.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찔러갑니다. 얼핏 봤을 때는 이곳이 지금 자충이어서 흙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뒤에서 침착하게 단수를 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촉촉수 형태로 이 백돌 세 점이 잡히게 되면서 흙은 완벽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 역시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을 젖혀가는 수를 수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젖혀가는 수의 의도는 흙이 맞게 되면 그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단수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에서 있거나 이곳을 때려서 단점을 지키는 거는 이곳을 먹여치게 되면 이렇게 알기 쉽게 촉촉수 형태로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막아가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흙이 안 되고요. 흙은 이제 이렇게 물러서서 응수를 하는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백이 이런 거를 선수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연결을 시도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곳을 먹여쳐서 촉촉수로 잡히게 되고요. 이 교환들이 이제 전부 자충이기 때문에 백은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 수는 지금 흙이 이곳에서 찔러주는 게 아닌 이곳에서 이렇게 찔러서 결국에는 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패는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고요. 여기서 그러면 백은 이제 정확한 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 백은 한 번 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절묘한 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맞게 되면 그때를 기다려서 백은 이곳을 단수를 치면 됩니다. 흙은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촉촉수로 이 흙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응수하는 거 역시 이렇게 때리게 되면 알기 쉽게 백돌이 살아가면서 흙돌 전체가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는 거는 단수를 쳐서 안 되고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를 기다려서 백은 이제서 이제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단수를 다 결행을 해둔 후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절묘한 수순을 통해서 흙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흙의 응수 중에서 이곳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수를 뒀을 때도 이제 백의 응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제 이곳을 단수를 치게 되면요. 이곳을 잇죠.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침착하게 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백이 이제 이곳을 먼저 두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먹여쳐서 결국엔 촉촉수의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곳을 잇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여쳐서 촉촉수 형태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응수를 하는 게 최선의 응수고요. 여기서 이제 백도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흙이 밀어준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입더라도 이렇게 결국에 연결이 성공이 되는데요. 흙이 여기서는 밀지 않고 이곳을 막는 수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런 교환을 하는 거는 결국에 이렇게 촉촉수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결국에는 성립되지 않는 수고요.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막아서 흙이 이렇게 찝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먹여쳐서 패의 형태가 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이 문제의 이름은 이자도원세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 4개의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활에서 저침으로 접근하는 수법이 좋은 경우가 많지요. 일반적으로 저침은 상대의 궁도를 좁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사활에서 저침을 먼저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강의를 통해서 현형기경에 있는 여러 맥들을 차차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오늘 강의에 이어서 저침의 맥 유형에 대해 좀 더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근의 모던 현형 기경의 프로기사 박경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